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뭐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왠지 우리 지금 얘기한 건 편집될 것 같아. 143쪽 내용 읽어드릴게요. 별 느낌 없는 나이쯤 조용히 가라.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싶다면 그냥 살아라. 넌 살고 싶은 사람이니. 그러나 정하고 싶다면 명심해라. 뭐든지 방식이란 걸 어떻게 하느냐가 하느냐 마느냐를 좌우한다. 만약 큰 고통 없이 몸이 아주 서서히 가루로 변하는 자살약이 개발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들 할 것이다. 그럼 뒤처리와 쓰레기 문제는 물론이고 인구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다른 문제들도 함께 풀릴 것이다. 안 그런가? 생명의 가치니 어쩌니 하지만 실은 방법이 문제인 거다.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자살할 줄 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다. 느린 자살. 3. 네. 고르신 이유가 뭔가요? 이 문장을 골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전 여기에 되게 좀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가루로 변하는 자살약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무서운데. 이게 그런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 다 자신이 죽는다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뭐 내가 없어진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 공간에서 내가 사라진다면은 지금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이 다 이름을 갖게 되고 도움이 되는 물건들인데 네. 요즘에는 사실 물건이라는 것들이 소유물이라는 것들이 주인을 잃어가게 되면 사실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엔 그쵸. 물려받거나 그걸 다시 네. 쓰거나 하지 않고 다 전문 업체들에 맡겨버리죠. 네. 심지어 그런 업체들도 생기고. 네,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그거를. 그래서 내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제 몸 자체도 뭔가 쓰레기가 되겠지만 그냥 이런 여기는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쓸모없게 되니까 그 리스트를 저는 작성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면 좋을까라는 것과 이거는 버려줘, 이거는 뭐 어떻게 해줘라는 것들을 되게 정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냐 마느냐를 좌우하는 거는 방식이라고. 대부분 이제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런 고민들 많이 한대요. 뭐 떨어져 죽으면 아프겠지, 이렇게 하면 아프겠지. 그래서 정말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약이 있다면은 나도 그걸 선택을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고통하고 되게 연관돼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고통 없이 가루로 변하는 자살약이 개발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들 할 것이다. 이게 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단점 같은 게 되게 농담처럼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너는 지저분하게 끝날 거고 그거는 꼭 누군가에게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피해를 끼칠 거야 라는 글이긴 했어요. 그런 유머처럼 처리한 글이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과 그 후 처리 같은 과정 좀 노골적으로 쓴 거였는데 근데 사실 이 큰 고통 없이 몸이 아주 서서히 가루로 변하는 자살약은 개발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자살약을 뭐 이건 안락사와 연결되는 거기도 하겠지만 뭐 어쨌든 저는 좀 귀엽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내가 죽은 다음도 생각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뭐 이 사람은 자살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라고 내가 얘기를 과연 할 순 없겠지만 왜 이 앞문장이 나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해도 엄살 이렇게 앞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자는 자기가 진정 죽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멸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살이니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는 것 같고 사실 정말 죽음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후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자살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소멸에 가까운 거지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해볼 법하니까. 왜냐하면 소멸하려면 선택하는 게 그거인 건데 고통 없이 아주 서서히 가로 가는 것도 환경적인 이유인 것, 그리고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싶은 것, 뒤에 뭐 청소기 정도는 밀어주면 고맙겠어 약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미안하지만 진공청소기 한번 밀어주라 약간 그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생각이 귀엽게 느껴졌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생각 자체가 정말 죽음이랑 연결된 생각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마지막에 소멸의 느낌이 가루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 정도로 받아들여서 약간 저는 태도 같아요. 네. 근데 왜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의 자살은 그래서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많이 뭐 공포, 두려움, 이렇게 불편함 이렇진 않았어요. 그냥 어쨌든 왜 느린 자살 삶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도 사는 것 자체가 죽어가는 과정이지라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시간 자체가 나는 소멸해가는 과정이야라는 인식 같은 게 분명하게 있는 사람 같은? 그쵸. 소멸해 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은 삶의 태도가 좀 많이 바뀌긴 하죠.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게 좀 고통이다라는 단어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식을 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를 좌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고통이라는 거를 되게 크게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니까 약간 그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말이 좀 사실 잔인한 말이라고 느껴지기도 한 게 동물 중에 사람만 자살할 줄 알고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야 라는 거는 사실 잘못 읽으면 우리 선택할 수 있잖아 약간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서 그리고 지구에 미안하면 이렇게 전제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이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자살할 줄 안다 하고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뭐 레밍이라는 쥐 설치류죠. 이게 이 절벽에서 그 뭐 피리 부는 사나이의 풍경 같은 건데 이렇게 집단 자살하는 걸로 뭐 조사가 됐던 근데 그게 결국엔 조작이라는 말인데 저도 이거 보고 궁금해서 진짜 근데 제가 레밍 말고도 자살하는 뭐 해양 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뜻 본 기억이 있어서 돌고래였나? 그래서 찾아봤는데 정확히 찾지는 못했고 아마 맞겠죠? 뭐 이런 문장을 쓰기 위해 엄청 찾아봤을 만한 작가니까 그리고 완벽주의자. 학설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아직 이제 판명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게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 자살이라고 칭해진 경우가 다 우울증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경우를 자살로 보는데 그거 말고 인간은 더 적극적으로 아예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자살은 동물에 없다라는 것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의 관점에선 식음을 끊어버리는 것도 자살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거는 진짜 인간만이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또 곧 인류의 희망이야 라고 하면 그게 되게 갑자기 무게가 있어져서 저는 희망 고문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서핑 다녀왔잖아요. 거기 서핑샵을 되게 예전에 가고 되게 오랜만에 갔었는데 그때는 그때 그 부부가 운영을 하는 데였는데 그때는 여자분이 직장을 다니고 계셨었거든요. 남자분은
직장을 안 다니고 샵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좀 더 확장해서 양양 좀 더 내시고 동해점도 있고 이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서퍼들이 직장을 때려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도가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만약에 파도가 좋으면은 얘를 타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휴가를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휴가를 내가 내일 바로 낼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없으니까 그런 선택들이 결국엔 삶의 태도를 만드는 건데 근데 저도 사실 삶을 되게 많이 바꿨던 운동이 저는 수영이었거든요. 정말 삶을 180도 바꿔놨었는데 태도를 많이 바꿔놨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바꿔놨던 게 이제 클라이밍을 제가 지금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운동도 좀 삶을 좀 많이 바꿔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개 다 공통점이 어쨌든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주어지는 거 그냥 네, 나한테. 유한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 그쵸. 유한하기도 하고 내가 우선이 아닌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내가 움켜쥐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이 나한테 주면 고마워하고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태도를 좀 많이 바꿔놨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실내 운동들을 할 때는 그걸 잘 못 느꼈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문장 가볼까요? 네. 어려운 파트네요, 저한테는. 140쪽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더 나빠질 수만 있다. 자유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를 좋게 표현한 말? 틀렸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 따윈 없다. 언제나 더 잃을 수 있다. 자식 10명을 둔 페르난다 할머니가 올해의 명언을 남겼다. 거 보라니까 좋은 일은 일어나는 법이 없어. 네. 약간 뭔가 경희님 상황과 비슷한 문장들을 많이 고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최근에 좀 많이 그런 일들이 있기도 있었고, 뭔가 제 농담처럼 최근에 거의 5월 말부터 지금까지 2달이죠. 2달 정도 된 거죠. 근데 정말 2주에 한 번 되게 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겪기 잘 힘든 일들이. 그리고 어쨌든 대부분 안 좋은 일이고 2주에 한 번이라고 했지만 그 2주에 한 번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무슨 왜 그런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진 애처럼 되게 안 좋은 일이 다른 안 좋은 일로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네. 근데 이겨낸다. 그게 너무 다양한 장르로 저한테 벌어지고 있어서 이 지금 뭐지 싶은 상황인데 한 번 이 문장에 꽂힌 건 사실 그거였어요. 내 인생이 저 예전에 도넛에서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걷잡을 수 없어지면은 점점 더 안 좋은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한 번 그쪽으로 경로를 바꿔버리면 내가 선택을 만약에 그쪽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뭔가 나를 좀 더 놓거나 나를 점점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버리는 살짝살짝의 그 작은 결정들이 저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근데 알고 보면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혹은 예전에 이런 계기로 이 사람을 알게 돼서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과연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에 있었던 작은 선택들이 지금의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근황을 쭉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데 큰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긴 했는데 제 일상이 달라진 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일 때문에 너무 낙담을 해가지고 서점을 막 임시로 몇 달을 닫거나 아니면 맡기고 어딜 떠나거나 이렇게 제 일상이 다 크게 달라지진 않고 흔들려도 잠깐의 일이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많은 일 가운데 저를 놓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나
힘든 일들을 음미한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곱씹을 시간도 저한테 허락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맛을 느낄 수가 없는. 네, 그거를 사람이 사실 그 뭐 슬픔이라든지 애도라든지 이런 게 은밀한 단어가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씁쓸한 것도 내가 계속 맛을 보고 이렇게 녹여 삼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일단 막 다 목에 쳐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봉합하고 살지 못하고 그냥 일단은 이렇게 삼켜버리는 걸로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